플러스 7% 됐다 마이너스 9% 되는 것보다 네. 하루에 1%가 됐든 2%가 됐든 계속 오르는 주식이 아. 사실 주식 투자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차트는요, 사실은 되게 대세에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초기 차트입니다. 저점은 찍었어요. 네. 제가 너무 주식으로 깡통을 차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PCK가 지금 몇십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게 2,300원 할 때입니다. 아. 그것을 한 1년간을 이챗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야간에 무료로 방송을 해서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 그 테스트 핀 회사가 리노공업이 있는데 그게 1,400원, 원래 14,000원인가 상장을 했을 거예요. 1,4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것도 뭐 10만 원, 뭐 몇십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무료로 해줬을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저에게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한번 등록을 해봐라 그래서 다 제가 이제 증권 경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줘요. 근데 솔론이라는 곳에서 받아줬는데 하룻밤 거기에서 ARS 매출이 나왔는데 전국 그 솔론 사이트에서 2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잠자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세상에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세금도 밝으시고 지난번 출연하셔서도 재무적으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댓글을 보니까 와, 분석력이 엄청나시다. 그리고 또 이제 세무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래서 이 재무 분석에 일가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 이제 회사에서 네. IMF가 닥쳤는데 그때 노조가 쟁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IMF가 딱 닥치니까 구조조정 계획서부터 저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구조조정 할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대상자들을 만나보든 누구를 만나보든 다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을 찾아가서 이거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구조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손실이 클 것 같다. 이익보다는 전부 다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다 어디로 가고 패배의식만 남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서 그 비용 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아끼겠다 해서 먼저 제가 이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가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세금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 분석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실 근로자하고 현장 근로자가 이게 산재보험이 틀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철저히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을 직접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내공도 많으시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큰 부를 이루셨는데요. 요즘 증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증시에 대해서는요, 저는 남들처럼 있잖아요. 뭐 현금 비중이 얼마, 또 뭐 현금을 보유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전업 투자를 하면서 항상 주식을 보유하고 잠을 잤지 한 번도 주식을 팔아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떠한 위기가 뭐 리먼브러스 파산 사태가 터져도 네. 온 몸을 시대로 견뎌왔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망할 때 망하더라도 오늘 긍정을 해야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 뭐 FOMC부터 시작했고 금리부터 또 막 은행들 막 파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갖다 주식에다 대입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악재뿐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상을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판단을 하면 항상 손해가를 보는 것이 주식시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내가 두려울 때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매매를 중지하고 평정심 상태에서 또 매매는 그냥 주가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감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말하는 대로 그냥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거시 변수들, 뭐 금리라든지 뭐 FOMC 어제 열린 그런 것들을 많이는 공부는 안 하세요? 21년을 전업 투자를 하고 네. 그 전에까지 하면 주식 투자가 36년대인데 네.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나왔을 때요. 네. 진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똑같이 미국 시장이 열리면 그것을 중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뭐 나스닥 버블이 돼가지고 제가 쉐롬 기술을 12만 6천 원에 사갖고 34만 원에 팔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쉐롬 기술이 44만 원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매일 밤 나스닥 생중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스닥이 폭등을 했다고 해서 내 주식이 상승하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과 연계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네. 단지 그걸 너무 집중해서 보면 나스닥 폭락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괜히 두려움만 증폭시키는 그렇죠. 그런 요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오랜 기간 보다 보니까 남들은 1시간 볼 것 5분이나 10분만 봐도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시장은 어떻게 하고 뭐 가상화폐로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한번 물어보시면 네. 내가 다 전문가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 더 집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요.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고 하셨고, 예. 그때 이제 삼성전자와 ST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TSMC, 삼성전자, 이런 대표 주자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TSMC나 삼성전자를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1분기에 적자가 4조 몇천억이다. 3천억인가 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오를 이유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EUV 공정에서 뭐 3나노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은 세상에 TSMC하고 딱 삼성전자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뭐 아무리 수익을 내는 TSMC가 주식이 많이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하락하다 또 상승하고 그러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적자를 내도 어느 선까지 빠지다가 또 반등하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온다. 이런 관점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에 두 개뿐이 없는 것이고 또 TSMC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SMIC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ASML의 노광 장비가 없이 7나노를 완성한 사람이 그 TSMC의 기술 총괄 책임자인 장상이라는 사람이 그쪽으로 스카웃돼서 가서 그걸 완성을 했는데 TSMC와 MC 대만과 중국이 으르렁거리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국이 대만의 TSMC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잘 키워놓으면 애국한다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또 애국한다고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뭐 영주권을 놓고 뭐 하는 것을 그냥 내 조국에 내가 간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나노 경쟁이 어떻게 된가를 보면은 언제까지 미국이 TSMC를 끌고 가고 언제부터는 삼성전자를 끌고 갈 것인가가 대강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색다른 시각이네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지속해서 해보자면 TSMC는 원래 7나노 공정을요, ASML 노광기가 없이 7나노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나노부터 ASML의 노광기로 했고, 네. 그래서 7나노 그 공정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3나노까지 TSMC는 핀팻이라는 있잖아요. 방식으로 네. 지금 이 나노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팻에 대한 수율은 삼성전자가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리로부터 시작해갖고 노광 장비도 훨씬 삼성전자보다 많고 많은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고 또 이렇게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보면은요 정말 삼성전자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4나노까지는 핀팻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4나노까지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게이트 방식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만의 TSMC는 3나노도 핀팻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나노에서는 게이트 방식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수율 개선이 이제 막 시도하는 거니까 만만하지 않는 거죠. 네. 그 대만의 TSMC는 계속 해왔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니까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2나노 공정으로 가면은 2나노 공정이 2025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2나노 공정으로 가면은 TSMC도 게이트 방식으로 가야 되고 삼성전자도 게이트 방식으로 가야 그건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 방식과 핀팻 방식은요, 이 나노가 이제 3나노까지는 가능해도 2나노부터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2나노의 경쟁이 진입하면 어찌 보면 삼성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방식에 대해서는 훨씬 기술력이 삼성전자가 옛날부터 앞선다고 했었습니다. 초기, 지금은 대만에서 TSMC가 특허를 많이 내서 그렇지 초기에는 삼성전자가 게이트 방식의 특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나노 공정을 가갖고 TSMC하고 삼성전자가 경쟁을 벌이면 미국은 삼성전자 메모리도 있고 랜드프레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는 삼성전자를 얼마나 쓰고 네. TSMC는 멀리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이야기한 국민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대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YMTC가 가갖고 랜드프레시를 232단을 만든 사람들도 다 TSMC 기술자들이 가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TSMC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삼성 네. 또는 인텔. 네, 뭐 그러겠죠. 네, 근데 인텔은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TSMC나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지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인력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력들의 임금보다 인텔에서 주는 임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을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가서 살다가 대부분 인텔로 스카우트돼서 간다고 봐야죠. 그것을 이제 노리고 이렇게 반도체법을 제정을 해서 삼성전자도 TSMC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끔 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나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 반도체 가격을 약 한 2배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예,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특성이 틀립니다. 네.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기술자였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외국 도면을 잘 봐가지고 온갖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나 이런 영국 사람이나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정말 맨날 커피 먹기 바쁘고 맨날 화장실로 가기 바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 한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봤을 때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낮은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TSMC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출연하시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또 수율이 또 좀 잡히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네.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는 수율이 잡히나 안 잡히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네. 가장 이 앞에 그 핸드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쓰이냐 안 쓰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중에 엑시노트 있잖아요. 이전에 엑시노트. 발열 문제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생겼던 그것에 대한 공식 부활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휴대폰에 쓰이면 아마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크게 반등하겠죠.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이게 수율이 잡혔다. 잡혔다는 거죠. 나노 경쟁에서. 그렇군요.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것의 차이는 매출액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고 또 우리가 수주 받을 수 있냐 없냐 하고 그냥 바로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에서 내년도 휴대폰에는 엑시노스를 넣겠다. 뭐 그런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옛날에 5만 원, 6만 원도 깨졌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조정받으니까 많이 조정받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맞아요. 우상향. 근데 네. 사실 이제 이 앞에도 늘 이동평균선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음봉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번도 음봉 자체가 골든 크로스 정배열이 되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는 기준 차트를 60분 차트로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60분 그리고 30분 차트를 이렇게 기준 차트로 봐요.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 같은 과정에서는 늘 그렇게 이렇게 파생 부분이 있고 그런 영향을 받기 또 미국 시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음봉이 한 번씩 생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좀 사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는요, 사실은 대세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초기 차트입니다. 저점은 찍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적자냐 흑자냐로 막 이렇게 맞물려 붙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TSMC하고 그렇게 막 싸움박질을 할 만큼 그렇게 막 노광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노 공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4조 3천억의 적자를 낼 때 아마 하이닉스는 1분기에 3조 4천억인가 이렇게 적자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사이즈로 보면 하이닉스 적자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하이닉스는 어떤 저점과 고점을 잇는 박스권 장세로 가고 삼성전자는 약간의 대시 상승 패턴에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뭐 오르는 데 타다가 또 빠지고 뭐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 우리나라 박스권이고 이거 삼성전자 살면 좀 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죠. 네. 왜냐하면 탄력성이 좋은 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를 보면 탄력성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이게 공매도의 습성을 봐봐야 돼요. 주식이 고점에 딱 고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아침부터 매매를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침에요. 프로그램 매수나 호재를 발표를 해서 쭉 양봉을 만듭니다. 최대한. 그리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한 최대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요즘에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아침에는 빨간불, 오후에는 음봉. 그런 건가요? 그러죠. 계속 공매도를 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펀더멘탈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 그 펀더멘탈 증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루에 플러스 7% 됐다 마이너스 9% 되는 것보다 하루에 1%가 됐든 2%가 됐든 계속 오르는 주식이 사실 주식 투자하는 데는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뭐 지금부터 좀 모아간다 했을 때 오르기는 오를 텐데 전고점 있잖아요. 96,000원. 그거를 뚫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나노에서 이제 TSMC하고 어깨가 나란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고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제2의 그 에코프로처럼 차트가 나와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런 주식을 사면 되겠지만 가깝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말 애통 터져서 이제 화병 걸려 죽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죠. 마치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떨어질 만하면 올라가고
계속 그 반복되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물론 이제 뭐 수율이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잡는다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좀 이거 많이 올랐다. 그게 네. 얼마 가지 않는 시일에 이제 이 수율이 잡힙니다. 그래요? 예,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수율에 이 나노 경쟁의 수율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사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뉴스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이제 상승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TSMC의 시가총액이 한 540조 될란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80조, 90조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400조, 500조 이렇게 가겠죠. 그게.